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차트 분석에서는 이동평균선을 이제 주로 이용을 해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뭐냐? 이동평균선은 n일간 주가의 평균값을 선으로 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5일선, 11선, 뭐 21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 2일선, 4일선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이동평균선은 예측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주가를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그 뒤에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의 도구로는 사용할 수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지, 저항, 매수, 매도의 신호로 활용을 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측의 도구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지, 저항, 매수, 매도를 이런 신호로 활용하는 거는 예측의 도구 같은데 네, 하여튼 네,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5에서 20선이 이제 단기 매매용이고 그 이상은 중장기 스윙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은 무엇이냐면 그 단기선이 수록 이제 위에 있는 거 이게 5보다 10이 아래에 있고 10보다 20이 아래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모양을 갖춘 것이 정배열 그리고 역배열은 단기일수록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역배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그랜빌이라는 학자가 매수 신호는 그럼 언제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되느냐, 네,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이제 이평선과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경우, 네, 주가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평선을 이제 돌파할 때가 있어요. 이때 이평선은 뭐냐면, 5일선이든 10이든 20이든, 네 가지 기준으로 삼은 것을 이제 봐야 돼요. 이 주식에 이제는, 주식을 잘 따르는 이평선인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정한 다음에, 네, 그 이평선과 이제 주가를 이제 비교를 해야죠. 자, 하여튼 먼저 이렇게 주가가 쌍바닥을 갔다가 이 이평선을 이제 넘어가는 돌파하는 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해야 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평선이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주식의 주가가 이평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생기죠. 그러니까 좀 낙폭이 좀 과대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평선 때문에 이 주가가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니까 이때 매수를 해라. 세 번째, 이평선이 이제 밑에 이렇게 형성되게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저항. 네, 저항에 의해서 다시 이제 돌아갈 때 이때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다음 네 번째, 이평선이 이제 내려가고 있죠. 네, 내려가고 있는데 주식도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때 낙폭 과대라고 하는데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평선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져. 이때도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평선 따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그래서 이때 사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매도 신호. 이것도 이제 그랜빌이라는 사람이 네, 얘기를 한 건데 자, 이평선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위에서 네, 두 번 쌍봉을 만들어줬다가 이평선을 이제 이탈하고 있죠. 네, 이탈할 때 이때는 매도를 해야 된다. 네. 다음 두 번째. 자, 이평선 이때도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가 쭉 밑에서 형성되고 있다가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이때 주식이 여기 올랐을 때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평선이 이렇게 하향일 때는 주가도 지금 하향인 상태죠. 이때 잠깐 이제 오버되는 경우예요. 주가가.
그래서 이거는 반등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여기서 더 매도하면 좋겠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된다. 다음 세 번째, 이평선이 또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려고 하다가 여기에 지금 저항이 생긴 거예요. 이런 저항이 있을 땐 돌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때 매도를 해야 된다. 다음 네 번째,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다가 여기가 지금 어떤 점이면 그 전에 고점, 전고점이나 뭐 어떤 고점에 부딪혀서 이제 하향이 시작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서 이제 그럼 지지랑 저항이 있는데 지지랑 저항은 무엇이냐? 네, 주가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지랑 저항은 그냥 지지는 뭐 따라가는 것, 저항은 이제 부딪혀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이제는 매수, 매도를 이제 할 수 있거든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주가의 진행 방향과 일치하는 이동평균선을 선택해라. 이동평균선은 그러니까 주가의 진행 방향과 일치하는 걸 이제 잘 찾아야죠, 적절히. 그리고 모든 이동평균선은 사용 가능하지만 50, 21선, 61선 사용하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2일선, 4일선, 뭐 7일선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쓰는 50, 20, 60을 사용해야 기본 이 주식의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의 의도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이동평균선을 써라 라는 거죠. 자, 이평선이 첫 번째 이평선, 두 번째 이평선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딪혀서 내려오는 거. 그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쳐져서 올라가는 거. 이게 이제 저항이고요. 네, 이게 이제 지지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평선의 변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주가 상승할 때에는 장기에서 단기 이평선의 지지가 있다. 그러니까 121선에서 61선, 61선에서 31선, 31선에서 11선 이렇게 지지가 바뀌는데 이때 그럼 주가 상승하는 추세가 점점 강화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는 5일선에서 3일선, 곧 이제는 3일선 위에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럼 5일선에서 3일선 지지로 바뀌었을 때 이때는 고점이 곧 올 거다. 사실 11선에서 5일선 바뀔 때부터 이제 주의를 해야죠. 고점이 거의 오니까 이제 그 전에 그 이쯤에 팔아야 된다. 다음 주가 하락의 경우는 단기에서 장기 이평선의 지지. 네. 단기였는데 이제 장기로 바뀌는 거죠. 지지가. 그래서 하락 추세가 강화되는 경우. 그리고 단기에서 장기 이평선 저항. 네. 이렇게 저항이 있는 경우. 이때 하락 추세는 약화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약화되면서 5, 3일선 이제 저항을 맞고 거래량 없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5일선, 3일선도 이제 다 같이 내려온 거야. 내려왔어요. 내려오고서 거기에 저항을 맞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제는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경우는 곧 이제 바닥이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또 매수를 해야죠. 자, 계속 3일선에 이제 저항인 경우, 계속 3일선의 저항인 경우에 그 주식은 절대 매도하지 마라. 네, 알겠죠? 네, 3일선 저항인 경우는 매도하지 말고 곧 반등이 있을 거니까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고점 시그널, 주가의 고점은 언제인지를 어떻게 보느냐? 단기일 때, 보통 이제 단기로 주로 할 건데요, 저는. 이평선 상향 변화 중에 3일선 지지에서 5일선 지지로 바뀌거나 5일선 지지에서 11선 지지로 바뀌는 경우, 이때 곧 고점이 나온다. 네, 여기서는 아까 사실 5에서 이제 3일선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일선에서 이제 다시 5일선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런 경우, 고점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스윙이랑 중장기 경우는 쌍봉,
또는 헤드앤숄더. 보통 이제 헤드앤숄더에서는 오른쪽이 더 이제 낮아요. 네. 오른쪽 어깨가 더 낮아지는 경우. 이때 이제는 얘를 눌림목이라고 생각해서 사면 안 됩니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이때는 고점 여기서 이제 팔아야 되죠. 네. 그리고 저점 시그널. 반긴 경우 3일선 저항에서 이제 5일선 저항으로 바뀌는 경우. 또는 5일선 저항에서 11선 저항으로 바뀌는 경우 이제 저점이 올 것이다. 네. 자, 스윙 중장기는 반대 아까 고점 시그널과 반대로 쌍바닥 또는 역헤드앤숄더. 이때는 이제 오른쪽이 더 높아지죠. 네, 약간 더 오른쪽이 낮았는데 뒤집어서. 자, 이런 경우는 곧 저점이다. 그러니까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